하루에도 수백 번 밀물과 썰물처럼 뒤바뀌는 감정. 그 내면의 전투 속에 휘말리는 순간 우리는 우울증에 빠져든다. 우울증은 정신건강 장애 중 하나로 개인의 질환인 동시에 사회적 상황과도 이어져 있는데 무엇보다 적극적인 치료와 대처가 필요한 질환이다. 우울증은 영어로 디프레션이라고 하는데요. D라는 건 이제 제거됐다는 뜻이고, 프레셔는 이제 어떤 엔진 같은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엔진이 제거된, 한마디로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기분만 우울한 게 아니라 전신적인 신체 기능도 다 떨어져서 식욕도 떨어지고 잠도 못 자고 어떤 흥미, 동기 수준도 떨어지고 그래서 일상생활에 상당히 지장이 발생하는 이런 뇌 질병입니다. 우리나라 우울증의 유병률은 OECD 국가 가운데 1위. 수치로 보면 국민의 36.9%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젠 사회에 인식 전환이 필요한 우울증. 의지만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다는데 오늘 TV주치에서는 마음의 감기라 불리는 우울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우울증은 하나의 원인이 있다기보다 생물학적, 심리적 또는 환경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특별한 이유 없이 불안하고 우울한 감정이 지속되고 어떠한 일을 해도 의욕이 생기지 않는데 식습관에 변화가 나타난다거나 수면 습관이 달라지는 등 학업은 물론 직장, 사회관계 속에서도 다양한 영역의 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 오늘 병원 어떻게 오시게 되셨어요? 네. 저 3개월 전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는데요. 제가 우울증 증상이 있는 것 같아서 진단을 좀 받아보려고 왔습니다. 혹시 지금 어떤 증상을 경험하고 계시나요? 기분이 좀 우울하고요. 입맛도 없고 학교 생활하는데 수업 집중도 잘 안 돼서 학업도 떨어지고 그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부모님 이혼하신 게 본인 우울증에 어떤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부모님 이혼하신 게 저 때문은 아닐까 자책감이 계속 들고요. 그런 기분 때문에 우울증이 오는 것 같습니다. 우울증의 원인으로는 학업이나 취업 경쟁에서 오는 스트레스, 그리고 가족의 변화나 경제적인 압박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울증은 나약해서 생기는 병이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환자는 이제 최근에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고요. 부모의 이혼과 관련 스트레스 때문에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되고 본인의 어떤 책임을 느끼면서 죄책감을 느끼면서 이런 심리적인 원인이 우울증으로 유발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심한 우울증 단계는 아니라서 일상생활이 가능한데 이 정도면은 이제 약물 치료 없이도 심리 상담으로 호전될 수 있고요. 물론 조금 더 증상이 빨리 좋아지게 하려면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 더 효과적으로 증상이 좋아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1년 20대 우울증 환자 수가 지난 2017년과 비교해 127.1%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 진단에 있어 우울감은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지만 대다수의 우울증 환자들은 우울한 기분에 앞서 통증이나 피로감 같은 신체적인 증상을 호소하기도 한다. 네, 오늘 어떻게 병원에 오시게 되셨나요? 제가 너무 우울해서 그냥 평상시에도 되게 죽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견디기가 어려워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우울하실 만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부부 갈등도 너무 심하고요. 그리고 고부 갈등도 있고 아이 키우는 것도 힘들고 해서 더 우울증이 심해진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전에도 이렇게 우울한 증상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제 작년에 첫째 아이 출산하고 이제 그때도 산후우울증이 심하게 와가지고 자살 시도를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울증은 급기야 극단적인 선택까지 불러올 수 있는 심각한 질환이다. 하지만 사회적인 편견과 오해 때문에 막바지에 이르기까지 병원을 찾는 걸 꺼리는 사람들이 많다. 마음의 문을 열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야말로 우울증을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 환자는 지금
우울증이 처음이 아니고요. 이전의 우울증 시기에도 어떤 자살 사고가 동반됐고 아주 심한 중증 우울증을 경험했습니다. 현재도 자살 사고가 동반돼 있고 매일같이 음주를 하고 있다고 얘기했고요. 생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이 정도 단계가 되면 입원을 통해서 치료하는 게 안전합니다. 적극적인 약물 치료, 혹시 약이 잘 안 될 때는 다른 어떤 그 생물학적인 뭐 광치료나 경두계 자기 자극술 이런 치료들을 통해서 빨리 이런 자살 사고를 해결하는 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울증 치료는 정확한 진단적 평가에 따른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병행해야 효과적이다. 한두 달 정도 치료 후에는 평상시 기능의 70~80%가 회복된다. 또 자기장을 이용해 뇌의 기능을 회복하는 경두계 자기 자극술도 많이 쓰이는 자기장 치료법 중 하나다. 디지털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디지털 치료제 개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우울증은 조기에 치료하면 상당히 예후가 좋을 수 있는데요. 만성화가 되면은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치료가 어렵습니다. 특히 심한 우울증 환자들은 자살 같은 어떤 굉장히 위험한 행동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적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우울증에 있어 우울감은 증상의 일부일 뿐 신체와 정신에 걸쳐 다양한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모인 질환이 바로 우울증이다. 우울증의 치료는 무엇보다 전문의와의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치료받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우울증 치료에 있어 음주는 증상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우울증 치료의 첫걸음, 나를 인정하고 돌아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